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마존 내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모멘텀의 조신호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또 강의를 하는데 참 늘 새롭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스폰서드 캠페인 활용을 위한 예산 분배 전략과 더불어서 멀티 프로덕트 어덥션 스트래터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각 브랜드사의 입장 차이도 있고 시기적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예산 분배 전략을 정리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어떠한 데이터가 결과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산을 적용하셔서 분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두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론칭 사이클에 따른 광고 예산 분배 전략입니다. 네, 아마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폰서드 캠페인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활용하는 전략이 현재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점 라이프 사이클의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폰서드 캠페인 예산 분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광고에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아니면 예산을 아끼고 그래서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매출을 증진시키는 이 전략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판매 현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지표가 되는 결과물이겠죠. 판매 현황은 속한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현재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가장 카테고리 1위 상품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은 유력한 경쟁 상품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노출 점유율입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요즘은 그냥 많이 노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절하게 적합한 잠재 고객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연 검색 랭킹이 낮을 경우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노출 빈도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노출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광고 전략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노출됐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키워드 랭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점 초기와 중기, 근데 이 초기라고 해서 이 입점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만 뜻하는 게 아니라 입점했는데 저희가 매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마케팅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모두 입점 초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가 과거에는 가장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인위적으로 매출을 증진시키는 전략. 그래서 아마존 광고 캠페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의도적인 노출을 만들어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전략인데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입찰 단가가 올라가고 또 더 많은 유입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에 쓰던 광고 예산 가지고는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예산을 분배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의 랭킹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의 랭킹을 사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검색 랭킹과도 연관이 있고 또 광고 운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려하실 핵심 요소는 바로 구매 전환율입니다. 근데 이 구매 전환율을 여러 가지로 좀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각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구매 전환율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 중인 광고마다의 구매 전환율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운영 중인 광고 안에서의 세부적인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 키워드들, 아신들, 혹은 운영 중인 광고 내부적인 것들에 있어서의 구매 전환율까지 이 크게 세 가지로 데이터를 나눠서 정리하시면 가장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분석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전략을 도출하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점 초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 예산 분배의 비율을 딱 픽스를 해놨는데, 사실 제가 이제 픽스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이 정도의 광고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이 정도의 분배로 해서 시작을 점점 변화를 둬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초반서부터 예를 들어서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에서 더 많은 효율이 나는 기업들도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도 바로 매출이 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예산 분배를 조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입점 초기 아마존 광고 예산 분배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광고 예산은 매출의 20에서 30% 정도를 책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50%까지도 책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요. 다만 이때 중요한 거는 현재 매출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매출의 금액으로 책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확실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가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 광고에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광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키워드를 선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떤 키워드를 선별하느냐? 간단합니다. 저희한테 빠른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들과 아신들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선별된 키워드를 빠르게 준비해서 집중된 노출을 진행하는 전략이 빠르게 도입되어야 된 그 다음에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에서 수동 광고를 운영할 때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다만 여기서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저희가 그냥 무수히 많은 노출을 통해서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많이 사기만 하면 랭킹이 올라가고 이랬지만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목표로 하는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무조건 2단계에서는 매출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자연 검색 랭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키워드가 랭킹이 높은 키워드가 소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너무 많은 키워드에서 랭킹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키워드, 그거를 자동 광고에서 확인하시고 수동 광고를 통해서 자연 검색 랭킹 상승을 동시에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동 광고를 활용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치 키워드하고 구문 키워드에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 검색 랭킹을 통해서 랭킹 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키워드를 일치 키워드로 광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도달하고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에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롱테일 키워드라고 그러면 저렴한 키워드, 광고하지 않아도 되는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롱테일 키워드는 반대로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이고, 사실 팬데믹 이후에는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고객들이 디테일하게 검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구문 키워드들도 집중해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르게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 광고를 테스트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광고를 통한 유입 및 구매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분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에서 95% 그리고 5에서 20%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운영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점 중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2단계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버티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중기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 광고 예산은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를 배분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운영의 목표는 아직까지는 매출의 증가인데 여기서 좀 바뀐 게 있죠. 초기에는 전체 그냥 매출의 증가였는데 중기에는 확실하게 광고를 운영해서 발생시키는 매출의 증가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자연 검색 랭킹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데 여기서 바뀐 게 있죠. 후발주자는 뭐예요? 저희의 히어로 아신이나 메인 상품 외에도 이제 후속적으로 랭킹을 높이고자 하는 상품들에도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동 광고 예산을 서서히 줄여가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을 정말 자연 광고가 많이 불러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최소화하시고 수동 광고로 넘어가시거나 브랜드 광고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자, 브랜드 광고의 운영 예산 범위는 이제서부터 2단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희 브랜드를 인지하고 저희 브랜드를 검색해서 구매를 해 나갈 때서부터는 점점 더 예산을 추가해 주셔서 운영해 주셔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를 검색해서 유입되고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 같은 경우 10에서 15%의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되고요.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해서 브랜드 비디오 광고는 중점적으로 계속 운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컨텐츠를 하나만 시도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한테 나온 영상도 시도해 보시고 저희가 기획한 컨텐츠 시도해 보시고, 그래서 A/B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교차 판매를 위해서 스토어 스포트라이트 및 헤드라인 광고를 테스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키워드 검색 볼륨이 저희가 데이터상에 잡힐 때서부터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마케팅은 조금 요즘은 사실은 초기에도 도입하셔도 좋지만 우선 예산의 분배상 말씀드린 겁니다. 외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틱톡 같은 외부 트래픽을 유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셔가지고 외부 유입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초반에는 저희의 브랜드의 매출 증진과 빠른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이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는 뭐예요? 저희 브랜드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도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공식 SNS 채널이나 이런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활동 안 하고 계시다면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부족하셔도 일주일에 3번, 4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시면서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톤 앤 매너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후기입니다. 후기에는 사실 제가 제일 권장하는 것은 전체 매출의 5%만 활용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저희가 5에서 10%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 운영의 목표는 이제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카테고리 점유율 극대화만을 노리는 겁니다. 2단계에서부터는 저희가 마켓 내에서 예를 들어서 50이 1위 안에 들어가느냐 이런 자리를 차지하느냐에만 집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점유율 극대화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임프레션 쉐어, 클릭스루 레이트, 그리고 컨버전 레이트, 이 3가지 수치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 예산을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부터 풀 퍼널 스펜딩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폰서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0%까지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뭐예요? 저희들의 랭킹을 유지하고 최고 수준의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 광고를 운영해 주셔야 돼요. 경쟁사의 노출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 후발주자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스페이스를 차지하기 위한 광고 운영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 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브랜드 비디오 광고에 집중된 운영하시고 교차 판매를 위해서 스토어 스포트라이트 광고라든지 헤드라인 광고 진행해 주시고, 자, 다만 여기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우리가 노출 잘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아시냐면요,
2단계에서는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제품이 헤드라인 광고, 그리고 최상단 노출 광고, 그리고 자연검색 랭킹상 노출, 그리고 비디오 광고,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중반을 넘기기 전에 저희 제품을 4번 소비자들이 볼 수 있으면 완벽하게 저희 제품을 노출시키고 견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리타게팅 플러스 아신 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가 아닌 고객들의 성향 및 관심사,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저희가 공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마케팅 빠질 수가 없죠. 5에서 20%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주시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저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2단계에서부터는 사실은 조금 트렌디한 컨텐츠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시거나 인플루언서의 협업을 통해서 관심도를 유도하시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멀티 프로덕트 어댑션 스트래터지 활용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프로덕트 어댑션 스트래터지의 정의는 다중 제품 채택 전략인데요. 이것은 이제 큰 틀에서 고객이 한 브랜드의 여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유형으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교체 판매, 두 번째가 번들링, 세 번째가 로열티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멀티 프로덕트 어댑션 스트래터지에서 첫 번째 교체 판매가 중요한 이유는요. 집중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이 연간 제품 추천을 통한 적극적인 교차 판매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저희의 매출의 볼륨을 높임과 동시에 히어로 하신과 조합해서 적절한 연간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저희의 매출의 볼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연간 제품 구매 시 혜택을 통한 교차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기존 고객에게 보완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실 수 있고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교차 판매를 적극 권장하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다만 시도를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스토어에서 라인별 탭 구성을 정확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업이 있으실, 특히 뷰티 같은 경우에는요, 라인업별로 잘 구축을 하셔가지고 관심이 있는 브랜드 혹은 기존 이용자들이 사용해본 브랜드 제품의 라인업 내 또는 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캠페인을 활용해서 리타게팅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토너를 보는 고객들에게 로션이나 크림을 동시에 노출시켜서 연관 구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 판매 전략을 동시에 사용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품 번들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상으로 번들을 구성하셔도 되는데, 아예 직접 리스팅을 결합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결합하셔서 리스팅을 진행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예를 들어 2개 구매 시에 10% 할인이라든지 이런 다중 구매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을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A 플러스 컨텐츠 루틴에 있어서는 저희 라인업에서 교차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은 정확하게 라인업 구성을 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멀티 프로덕트 어댑션 스트래테지에서 번들 제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보완 제품 조합을 권장드립니다. 클렌저, 로션, 클렌저, 크림 이런 조합을 먼저 권장드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아날리티cs 툴을 활용하셔가지고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제품, 히어로 하신을 활용하셔서 노출도를 향상시키실 필요가 있고, 판매 실적이 좋은 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번들을 구매하는 대상에게는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도 혜택을 받고 저희도 추가적인 매출의 확보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충성 고객 혜택입니다. 사실 정기 배송 서비스는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 구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충성 고객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또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의 세션을 집중해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조금 깊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모멘텀의 조신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